자, 여러분 함께 합시다. 10, 9, 8, 7, 6, 5, 4, 3, 2, 1.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많은 세월을 다녀가면서 많은 사람 만나고 일을 했지만 이 땅 지금 여기 이렇게 태어나 원정의 오심을 어찌 보게 됐을까. 세상에 좋은 일이 많이 있지만 이보다 값진 일이 다시 있을까. 영생의 복전이 될 거룩한 만남이 지금 여기 이렇게 펼쳐지니 내 일생에 단 한 번, 내 일생에 오직 단 한 번, 원불교 청년의 그 인연을 어느새 다시 만나리. 감사합니다, 여러분. 뒤쪽에 계신 분까지 같이 손 한번 흔들어 볼까요? 수많은 세월을 다녀가면서 많은 사람 만나고 일을 했지만 이 땅 지금 여기 이렇게 태어나 원정의 오심을 어찌 보게 됐을까. 세상에 좋은 일이 많이 있지만 이보다 값진 일이 다시 있을까. 영생의 복전이 될 거룩한 만남을 지금 여기 이렇게 펼쳐지니 내 일생에 단 한 번, 내 일생에 오직 단 한 번, 원불교 청년의 그 인연을 어느새 다시 만나리. 내 일생에 단 한 번, 내 일생에 오직 단 한 번, 벅찬 가슴 설레는 만남 내 모든 것 함께 하리라. 내 모든 것 함께 하리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밤입니다. 행복 멘토 문우식입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멋진 남자죠.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생긴 거 다 알고 있으니까요. 이 시간이 끝날 때까지 한 사람당 20번씩 잘생겼다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 벅찬 감동의 마음을 안고 또 행복한 가슴을 안고 이 자리에 섰는데요. 첫째는 주세불 대종사님을 만나서 제가 어찌 다행 마음 공부를 하게 되고 또 교육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제 일생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 앞에 서 있다는 것도 저에게 있어서는 매우 의미 있고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활불의 상을 스스로 구현하기 위해서 또 대종사님의 장자로서의 아름다운 소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걸어왔던 우리 원불교 청년회가 드디어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그 의미 있고 당찼던 그런 역사, 그리고 그 속에 굽이굽이 숨어져 있었던 우리 선배님들의 그 열정, 그리고 후배들이 또 이어가야 할 그 아름다운 서원들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정말 행복하고 의미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여러분, 시작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우리가 다 함께 동지적 결의로서 이 아름다운 밤을 더 가슴 벅차게 수놓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원불교 청년회가 50년 동안 아름다운 삶의 자욱자욱들을 만들어 왔는데요. 그것을 영상으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아까 오프닝 노래를 불러준 우리 성화교의 아주 아름다운 노래 반주에 맞춰서 우리 원불교 청년회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한번 감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박수로 청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는 SG 워너비의 라라라라는 노래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빛보다 빛나요. 진심 나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준 그대뿐인 나의 진이죠. 세찬 바람 앞에서 터질 듯한 내 사랑도 잘 참고서 이겨내줬어요. 정말 눈물 나도록 고마운 맘 하나요. 그대 내 곁에 있어줘서 사랑해요, 사랑해요. 내가 그대에게 부족한 걸 알지만 세월을 걷다 보면 지칠 때도 있지만 그대의 쉴 곳이 되리라. 사랑해요, 고마운 내 사랑. 평생 그대만을 위해 부르는 이 노래, 사랑 노래 함께 불러요. 둘이서 라라라. 여러분 다시 박수 한번 쳐볼게요. 해준 것도 없는 나라서 그대의 웃소리 세월을 면했어요. 못 지켜줘서 미안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내가 그대에게 부족한 걸 알지만 세월을 걷다 보면 지칠 때도 있지만 그대의 쉴 곳이 되리라. 사랑해요, 고마운 내 사랑. 평생 그대만을 위해 부르는 이 노래, 사랑 노래 함께 불러요. 둘이서 라라라. 고마워요, 고마워요.
둘이서 라라라 그대뿐이 나의 집이죠 영원히. 여러분 다 같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화교우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떤 교무님이 저렇게 멋진 가수를 키웠는지 제가 키웠습니다. 제가 원래 이런 캐릭터이기 때문에 여러분 빨리 적응하셔야 됩니다. 네, 교무 중에서는 흔치 않은 캐릭터입니다. 해피체어를 말아먹고 두 번째로 키웠던 가수 성화입니다. 네. 성화가 본명인 거 아세요? 네, 소리성자의 큰집 하자, 소리를 통해서 크게 이뤄라, 그런 의미로 제가 지어줬던 본명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밤에 정말 원불교 청년의 50년의 역사를 알알이 만들어주신 그런 위대하신 선배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내빈 소개를 잠깐 할 텐데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아까 저에게 보내주셨던 그런 환호성과 괴성의 20배 정도로 이렇게 멋진 우리 선배님들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월산 김일상 원창학원 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요. 또 원불교 청년회 하면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죠. 수산 정상덕 백년성업회 사무총장님 나오셨습니다. 원불교 청년회가 청년의 소임을 다한다면 교단의 큰아들의 역할을 다하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응산 김진흥 원불교 중앙청운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우리 수산 정상덕 교무님과 함께 원불교의 쌍벽을 이뤘던 인물에서는 상덕 교무님이 조금 앞서십니다. 공산 남궁문 원청 전 회장님께서 함께 해주셨고요. 사실은 원불교 청년의 역사는 이분에 의해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요. 청산 박정원 원청 전 회장님께서 또 함께 해주셨습니다. 제가 매우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동창이기도 하신데요. 지산 김성길 또 원청 전 회장님께서 우리 동창입니다. 우리 학년입니다. 함께 출가했던 그런 아름다운 인연이 있습니다. 자, 또 근산 이근수 수의단원님께서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어른들이 함께 해주시니까 더욱 든든하고 뿌듯하시죠? 네, 이따가 우리 원대연 후배들이 또 맛있는 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갑은 좀 두둑하시리라고 제가 믿고요. 네, 어쨌든 간에 후배들을 위해서 좀 많이 좀 세종대왕 내지는 심사임당을 좀 많이 베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내빈입니다. 진산 박인광 청운의 수도권 부회장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실은요,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박수를 칩시다. 네, 우리 박보라 부회장님, 좋습니다. 청년하면 꿈입니다. 청년에게 꿈이 사라진다면 그것은 이미 청년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겠죠. 다음 시간은 우리 김도명 청년교도의 나의 꿈과 미래에 대한 짧은 강연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우리 도명교우를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서울대학교 원불교 학생회에서 회장을 맡고 있는 김도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오늘 내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를 짧게 감상담을 발표해 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사실 단상이 있는 줄 알고 컨닝을 하려고 이런 걸 들고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최대한 안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억이 안 나니까 생각나는 것만 거두절미하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신앙하는가 이런 공부담을 발표할 기회를 가지게 되면 평소에 이제 원불교에서 법회를 보고 그 외적으로 하고 있는 활동, 예를 들어서 108배를 했다거나
뭐 짧게 자선했다거나 그런 얘기들 주로 했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교당에 나가는 것 빼고는 딱히 하고 있는 게 원학습 코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그냥 어떻게 평소에 어떻게 신앙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작년쯤에 서원의 법회에서 능산 김영국 교감님께서 감사 생활만 잘해도 원불교는 성공적으로 다닌 거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딱히 뭐 의도 연마, 자선 이런 건 좀 안 하더라도 평소에 감사 생활만 좀 신경 써서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된 것이 작년에 원대현 임원들끼리 또 서원의 회원들끼리 하루에 3가지 감사한 일 찾기를 했었습니다. 해보니까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서 쉽게 했던 것 같은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제 매일매일 감사 내용이 반복되는 거였습니다. 뭐 오늘 안전운전 해주신 버스 기사님께 감사합니다. 또 오늘 도와준 나의 친구에게 감사합니다. 이게 매일매일 반복되다 보니까 점점 감사 생활에 대한 감흥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그래서 왜 그런가 계속 고민을 했었습니다. 고민을 하니까 생각보다 답이 간단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감사 생활을 한다 해놓고 은혜를 받은 거에만 감사를 하겠다라는 그런 그런 심리가 있어서 딱히 누구 미워한 마음을 감사 생활로 돌리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할 얘기는 제가 원망심을 어떻게 돌렸는가에 대한 게 주된 이야기인데요. 학교나 사회에 다니다 보면 좀 마음에 안 드는 친구 또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막 받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제가 원망심이 드는 게 사람인지라 정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암만 마음 공부 열심히 해도 그 순간순간 드는 원망심을 어찌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이 원망심을 돌려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 신앙의 모토는 감사 생활로 정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제 경우에서는 학교에서 과제를 하는데 팀 프로젝트를 하는데 굉장히 혼자만 안 하고 과제를 떠넘기고 저에게 그래서 쟤는 왜 저러지 나를 왜 좀 더 귀찮게 구는지 그런 경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엔 당연히 감사 생활로 돌려보고자 저 친구가 나에게 공부를 시키려는구나 내가 좀 더 많은 지식을 늘리길 바라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생각 한번 한다고 바뀌겠어요. 당연히 이제 저는 생각하기는 그래 제가 아무것도 안 하니까 평소에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나중에 자기 업보 다 돌려받을 거다 그렇게 저주를 퍼부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마음 공부를 계속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감사 마음을 먹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일단 많은 방법을 생각해보다 결국 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원망하는 마음을 없애보자. 차라리 미워하지만 말자. 투명인간 취급이라도 해서라도 미움만 주지 말자라고 해서 이제 그 친구에 대한 원망심에 대한 것을 아예 생각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3일 있으면 또 마음이 좀 차분해지고 하는데 또 학교 나가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친구를 봐야 돼서 또 보게 되면 마음이 요란해지고 그럼 이제 또 내가 아직 저 친구를 못 잊었구나 하고 또 잊어버리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한 2달 지나니까 그 친구가 물론 학교 과제가 거의 다 끝날 때쯤 그 친구가 이제 제 마음에서 자리를 차지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미운 마음이 없어지고 나니까 그때서야 이제 좀 그 친구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조금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이 친구 덕분에 내가 마음 공부 한 건 했구나 내 마음을 조금 더 돌아볼 수 있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쓴 걸 다 생각해낸 것 같은데 그 뒤에는 이제 그걸 생각해보면서 돌이켜보면 이제 그렇게 원망심을 하나 지우면서 2달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그 원망심 지우면서 이제 친구에 대한 또는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심이 이제 좀 내성이 생기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 마음 공부권을 하면서 한 가지 가장 크게 든 생각이 역시 뭔가를 하려고 하면 마음 공부를 하려고 하면 이 경계를 이겨내야겠다는 조바심이 아니라 평정심을 찾아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오늘 오후에 한 게 하나 있잖아요. 제일 처음에 한 게 일상수행 요법 1조가 심지가 요란할 때 자성이 정을 찾자 아니었습니까? 이번 공부를 하면서 그걸 가장 크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꿈과 미래에 대해서 발표가 아니라 나의 꿈과 나의 신앙에 대해서
준비를 해와서 좀 주제에서 벗어난 제 신앙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권지우. 네, 김도명. 잠깐만요. 네, 절대로 제가 사회 보는 동안은 게스트가 그냥 나갈 수가 없습니다. 네. 분위기 다 죽여놓은 거 알죠 지금? 네, 이 분위기 어떻게 할 거예요? 살려. 네. 사실은 굉장히 여기 적혀 있는 그 이력이 많아요. 네,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서울대학교 원불교 학생 회장이시라는 거, 그리고 강남교당 원학스코칭 멘토라는 거,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전주교당 학생 출신이라는 거. 제가 전주교당에서 4년 동안 진주네. 진주를 전주라고 써놨어. 오, 이런. 나 괜히 가슴 설레었네. 어떡해. 한 가지 질문만 하겠습니다. 분위기를 살리는 차원에서 이렇게 어려서부터 원불교를 만나서 마음공부를 했는데 원불교 마음공부 최고의 매력이 뭔 것 같아요? 딱 한마디로 하자면 원불교 마음공부는 이래서 매력적이다. 내가 할부림을 알 수 있다. 내가 활부림을 알 수 있다? 오케이, 좋습니다. 네, 분위기 살려줬어요. 매우 고마워요. 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주교당에서 청년을 지도할 때 가장 보람이 있었던 순간이 바로 이런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대종사님 교법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들어갈 때 교육자로서 가장 큰 보람을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명교가 교단뿐만이 아니라 또 이 국가와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21세기 위대한 지도자가 되기를 마음속으로 기도해 봅니다. 다음 순서는 정말 거창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분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청년하면 시대 정신의 대변자죠. 시대가 어두웠을 때 그 어둠을 극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것들도 바로 청년입니다. 그래서 청년의 시대 정신을 주제로 권지웅 서울시 청년 명예부시장을 모셨습니다. 굉장히 훈남이시죠? 네. 청년의 시대 정신을 주제로 권지웅 서울시 청년 명예 부시장님이세요. 네, 잘 강의를 청해 듣겠습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반갑습니다. 소개를 받긴 했는데요. 저는 소개받은 대로 서울시에서 지금 청년 명예부시장직으로 활동하고 있고, 원래는 청년들의 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민달팽이 유니온이라고 하는 단체에 있습니다. 네. 어쨌든 저도 여러분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청년이고요.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막 시대정신이라고 다소 거창하긴 하나 그렇게 시작하기보다는 최근에 제가 이제 청년 명예부시장을 하면서 만났던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거나 혹은 아니면 제가 민달팽이 유니온 활동을 하면서 겪었던 걸 토대로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제목을 어떻게 정할까를 고민하다가 사실은 정하지 못하고 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좀 이따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여기 계신 분들을 보면서 제가 조금 일찍 와서 보니까 되게 분위기가 좋았어요. 되게 밝고 재밌어 보이고 같이 끼고 싶고 이렇게 했었는데 개개별로 자기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과 별개로 사실은 청년이 지금 살고 있는 물적 토대나 아니면 사회경제적 토대는 다소 이 사진처럼 그렇게 밝은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한 번 더 넘겨주시면 어쨌든 살아가기 위해서 몇 가지 가장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임금을 버는 것이겠죠. 근데 지금 IMF 이후에 가장 높은 실업률을 지금 청년들이 겪고 있고, 집 문제라고 하는 건 지역마다는 조금씩 다르지만 도심에서 그리고 그 중에서도 서울에서는 독립한 청년 3명 중에 1명이 지하방에 살거나 옥탑방에 살거나 혹은 아니면 집이 아닌 주택에 살고 있고, 최근에 부채를 못 갚겠다라고 워크아웃을 신청한 사람들이 전체로 줄고 있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20대만이 그 워크아웃 신청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즐거운 것과 별개로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번 연도 4월에 킨텍스라는 곳의 사진인데요.
여기는 뭐 한국에서 거의 가장 큰 전시관이라고 불러도 무방한 어떤 곳에서 지금 어떤 청년들이 지금 적성 검사를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네.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약간 압도당했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저렇게 많은 한 5천 명이 되는 청년들이 한 공간에서 시험을 보면서 정말 몇 명이나 자기의 그 다음 삶을 희망차게 그릴 수 있을까 사실 궁금했고, 지금 그냥 수치로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괜찮은 일자리라고 하는 걸 구하는 게 사실은 어려운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음 장은 제가 2013년도에 다큐멘터리를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권영화제에 가서 다큐를 보다가 이 다큐의 내용은 이런 거였는데, 조기 영어 교육에 대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다큐의 형식은 그 영어 교육을 받고 있는 초등학생과 인터뷰하는 게 있고, 그게 이제 교차되어서 그 초등학생의 부모님과 인터뷰하는 것들을 계속 교차해서 보여주는 형식의 다큐였어요. 어떤 한 초등학교 2학년 정도 되는 한 아이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로 물론 말했는데 저는 영어로 말고 한국어로 하도록 할게요. 나는 여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인터뷰를 하는 어떤 분이 왜 그렇게 생각하니? 라고 했더니, 나는 여름이 오면 정말 뜨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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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운 커피를 나의 영어 교사인 존슨한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화면이 바뀌어서 그의 어머니인지 아니면 그들의 어머니인지 어떤 한 분이, 내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인데 아직도 영어로 말을 잘 못해서 외국에라도 한번 보내야겠다라고 하는 인터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초등학교 2학년인 어떤 친구가 여름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그것의 이유가 나를 가르치는 영어 교사에게 그 뜨거운 여름에 뜨거운 커피를 주기 위해서라고 하는 건 저에겐 사실 충격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일주일에 한 5번 정도의 영어 교육을 받고 있었고, 되게 다른 어떤 교사들에게 받고 있었고, 그것도 모자라서 외국에 보내야 되는 건 아닌가라고 말하는 어떤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의 삶이 딱 저렇게 살아오진 않았다 손치더라도 무언가에 쫓기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는 그 이제 고시촌으로 유명한 노량진의 한 학원가의 강의실입니다. 한 60명 정도가 빼곡히 앉아 있는데요. 이 중에서 누군가는 공무원이 될 거고 누군가는 그렇지 못할 텐데, 이 강의실에서 필요한 룰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얼마나 공부를 잘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이 중에서 몇 등 하느냐가 많이 중요하죠. 내가 어느 정도의 어떤 학업적 성취를 이루느냐가 아니라 내가 옆에 있는 얘 친구보다 잘하느냐 못하느냐만을 가지고 여기에 룰은 이루어지죠. 근데 이런 거잖아요. 자기의 옆에 있는 사람이 사실은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을 이기지 못하면 나는 패배자라고 느껴지는 공간에서 자신의 옆에 있는 사람을 존중하거나 아니면 신뢰하거나 좋아하기가 당연히 매우 어렵겠죠.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이 공간에서는 사실 옆에 있는 친구와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나누긴 하겠지만 아마도 서로 미워하고 있겠구나. 왜냐하면 저 친구보다 내가 더 잘해야 하니까 그렇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던 건 막 암울한 이야기를 계속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실제로 우리를 둘러싸는 어떤 불안이 무엇인지를 좀 들여다보려고 했던 건데요. 되게 많은 부분 더 잘해야 된다는 명령을 많이 받습니다. 저는 어릴 때 생각해보면 부모님 격이나 아니면 선생님 격이 되는 분들에게 늘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야, 몰려다니지 말고 혼자 공부를 해. 그러면 나중에 그걸 가지고 뭔가 보상을 받거나 너가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거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왔었는데요. 그렇듯 사실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보다 더 잘하길 계속 요구받으면서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반갑게 맞이하거나 이렇다기보다는 오히려 싫어하게 된 건 아닌지,
그리고 싫어하는 사람은 당연히 신뢰할 수 없게 되고 그 신뢰하지 못하는 대상과 함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적 장치들을 두고 어쩌면 이 사회가 굴러가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정작 누구를 행복하게 하는지는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뢰하지 못하는 어떤 공간에 당연히 적극적 협업도 없게 되고 그러면서 스스로를 소외시키거나 고립시키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두 가지 단어는 제가 한 25명의 청년들과 각자 자기가 자기 삶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5분씩 발표를 해달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가장 호응을 많이 얻었던 단어가 왼쪽에 있는 단어인데요. 어떤 친구가 이렇게 가져왔어요. 나는 이 어쩌라고라고 하는 단어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고 무언가를 해내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주변과도 만나려고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 사회에서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이 무언가가 더 해볼 수 있겠다라고 느껴지기보다는 왼쪽처럼 이거 도대체 어쩌란 말이냐 이런 거에 가깝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한 친구가 있었고 또 오른쪽은 이제 서울에서 어떤 사업을 하다가 여러 청년들을 만났는데 어떤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그 청년이 다소 어떤 순간적으로 무시당하는 기분을 느꼈을 때 그 친구가 저에게 엄청 화를 내면서 어떻게 여기에서조차 나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냐 라고 하면서 사실 매우 공격적으로 주변을 대하거나 우리를 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인상 깊어서 일단 가져왔는데요. 일단 넘겨주시면 그래서 제가 좀 이어서 이야기 드리려고 했던 내용의 정리는 아까 말했다시피 되게 많은 경쟁들을 해야만 하고 그 경쟁에서 주변을 돌보지 못하는 구조에 놓이면서 그런 사이에 놓여있는 빈 공간을 어쩌면 스스로를 소외시키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모멸시키는 걸로 우리 사회를 채워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넘겨주시면 최근에 헬지옥이란 말이 엄청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헬지옥이란 말이 나왔던 배경을 어느 한 신문에서 좀 분석해 놓은 게 재미있어서 가져왔는데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어린이날 담화를 하면서 나처럼 평범한 사람도 노력을 하니까 대통령이 됐다라는 말이 학생들과 청년들을 자극시켜서 그러면 우리는 노력을 하지 않아서 지금 일자리를 얻기가 어렵거나 연애를 하지 못한다거나 혹은 아니면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못하는 것이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그게 뭐 그 당시에 이야기되었던 헬지옥이랑 같이 만나서 막 이야기가 됐었던 이야기였는데요. 근데 사실은 여기에 이야기 중에 그 이야기의 귀결은 거의 이런 식입니다. 죽창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라고 귀결되어서 어쨌건 네가 아무리 잘나봐야 죽창 앞에서는 평등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다 어차피 죽는 목숨이다라고 귀결되거나 혹은 아니면 이렇게 지옥인 한국이기 때문에 이 공간을 떠나야겠다라고 귀결되는데 여기 어느 모든 것에서도 드러나듯이 저는 여기에서 누군가를 존중하거나 아니면 신뢰하는 언어를 찾기보다는 누군가를 모면하거나 그건 누군가이기도 하고 스스로이기도 한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지금 나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사회의 많은 부분은 이것들로 채워져 있고 그 불안에 더 가까이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계속 이렇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뭘로부터 이걸 좀 회복해가면 좋을까를 좀 고민해봤는데요. 하나는 신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며칠 전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지각을 했었는데 그 동료인 친구가 저한테 전화해서 너 지금 어디냐? 그리고 어제 일찍 들어왔는데 왜 이러냐? 이렇게 이제 저한테 물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진짜 하려고 했던 말이
오전에 무슨 회의를 하려고 하는데 몇 시까지 들어올 수 있냐 이런 질문이었는데 아까처럼 이야기했던 거죠. 근데 저는 지금 몇 시야? 어제 일찍 들어왔잖아 라고 하는 거 어떤 정도의 불신을 근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신뢰하고 있었다면 우리가 몇 시에 회의를 하고 싶은데 너 언제 들어올 수 있어? 라고 했다면 좀 달랐겠죠. 그런 것들이 신뢰 언어를 회복하는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또 넘겨주시면 아까 무한한 경쟁이라고 이야기 드렸던 것과 연결되는 건데요. 실제로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 자신이 살아왔던 궤적을 돌이켜보면 자신의 욕구라고 하는 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부산에서 태어났고 지금 서울에서 뭐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 저의 가장 강렬한 욕구라고 하는 거 그냥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너무 넓지 않은 어떤 집에서 지금과 같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것 정도가 제 욕구고, 나머지 더 좋은 차를 샀으면 좋겠다, 아니면 네가 더 좋은 시계, 더 좋은 외모라고 하는 건 누군가의 자극으로 만들어진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의 궤적이나 역사로부터 요구나 요구를 다시 찾아본다고 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아까 이제 처음에 이야기했다시피 어릴 때부터 보통 몰려다니지 말고 혼자 공부나해를 명령받아왔던 저희에게 친구랑 함께하는 경험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의 삶에서도 뭔가를 찾아나가면 어떨까 이런 것이고요. 네, 넘겨주시면, 그래서 지금 이 경쟁하고 개인으로 존재하고 그것을 시장에게 맡기고 이런 효율적 가치로 움직이고 있다면, 그것이 아니라 협력과 관계로 뭔가를 만들어내고 공동체를 근거로 하고 이런 것들을 해나가면 어떨까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한다고 되겠어 라고 하는 마음이 있을 텐데, 제가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네, 넘겨주시면, 두 달 전쯤에 서울에서 서울 청년의회라고 하는 걸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회를 하기 위해서 작년 9월부터 거의 1년간 준비를 했는데요. 그 1년간 준비를 하는 과정에 한 300여 명의 청년들이 함께했고, 그 청년들에게는 돈을 주거나 아니면 대단한 스펙을 주거나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300여 명의 청년 중에 한 150명의 청년들이 이것을 함께 해왔는데, 이 친구들이 했던 이야기 중에 마지막으로 하나를 이제 이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거의 1년 동안 아무것도 경제적 보상이나 사회적 명예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이 이것을 끝내고 맨 마지막으로 했던 이야기는 이런 거였는데요. 어떤 한 장애인 친구가 했던 이야기예요. 나는 사실은 장애인으로 살면서 장애인의 문제만이 이 사회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다. 그런데 주변의 친구들을 보니까 다 각자 자기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것에 이유가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나는 어쩌면 이런 것들과 연대해서 무언가를 해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공간을 만들어준 많은 사람들에게 고맙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끝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어쩌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돈으로 움직이고 어떤 우리가 보통 소위 말하는 경제적 무언가를 움직이는 것처럼 다 이야기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면, 제가 제목을 정하려다가 정하지 못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리는 게 혹여나 당장 내일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고, 그리고 혹여나 어디 고시원 한 칸에 살고 있는 누군가에게 이 말이 어쩌면 너무 뜬구름 잡는 소리거나 아니면 너무 못된 말처럼 들릴 것 같아서, 그런 삶이 분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무색해서 제목을 못 정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건,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연봉이 얼마 더 높아지고 아니면 내 집의 월세가 조금 더 낮아지고 내 차가 어떻게 되고 만이 아니라, 어쩌면 내가 내일을 더 그릴 수 있게 되고 내가 시스템 속에서 구성원으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확인받고 주변으로부터 존중받는 그것이 어쩌면 인간을 움직이지 않을까 싶고, 그걸로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같이 해나가는 게 어쩌면 우리가 전체로 겪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길었는데요.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권지웅 부시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무럭무럭 자라나서 언젠간 서울시를 책임질 수 있는 정말 시장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려면 원불교 입교하셔야 됩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수많은 행사 진행과 사회를 봤지만 이런 대형 사고가 터진 게 흔치 않거든요. 정말 큰 사고가 터졌습니다. 원불교 최고 지도자이신 경산 종법사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전혀 예상이 없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뜨거운 박수와 환호성으로 경산 종법사님을 맞이하겠습니다. 네, 종목사님 어디 오고 계시나요? 원래 일정상 오늘 참석이 어렵다고 하셨는데요. 내가 청년들을 만나야 한다. 이런 말씀으로 경산 종목사님께서 우리 오세훈 회장님께서 고민홍 회장님의 안내를 받아서 경산 종목사님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종목사님께 폴더 인사 아시죠? 네, 허리 좀 접어봅시다. 차렷 경례. 반갑습니다. 저 달 좀 보세요. 아름답지요? 여러분, 원불교 청년 50주년 꿈을 가슴에 담고 그 꿈이 잘 실현되기를 심축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한량없이 사랑합니다. 아마 소태단 대종사님께서 영계에 계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축하를 보내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느끼지요? 네! 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소태단 대종사님의 정신개벽의 참다운 일꾼들이 되기를 축원을 합니다. 정신개벽의 참다운 일꾼은 원불교의 미래이며 인류에게 희망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원불교 개벽 일꾼이 되기 위해서 신앙심을 더욱 고취하시고 공익정신으로 똘똘 뭉치시고 그리고 마음 공부로 그것을 실현시켜 나가는 거룩한 성자의 삶이 되시고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축도 심축합니다. 그리고 거듭 사랑합니다. 선생님 잠깐만요. 종목사님께서 사랑한다고 3번 하셨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에너지를 담아서 여러분 하트 뿅뿅 아시죠? 네, 여기가 호남이지 않습니까? 전라도 버전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종법사님 하면 여러분들은 겁나게 사랑합니다. 겁나게를 전라도 억양으로 해주세요. 알겠죠? 자, 종법사님께서는 3번 저희들에게 사랑한다고 하셨는데요. 그걸 몰아서 자 준비. 종법사님 겁나게 사랑합니다. 백년성업을 성공시킵시다. 우리들의 꿈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백년성업을 거룩한 성업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있게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종사님, 잠깐 제 청이 있으면 이건 사회자 그냥 전혀 예상이 없던 건데요. 종목사님 손 한번 꼭 만져보고 싶다. 한 명만 빨리 나오세요. 종목사님 손 빨리. 3대가 복을 받습니다. 빨리 올라와. 빨리 올라와. 빨리. 자, 네.
네. 자. 그럼요. 예, 예. 대학생 연합회 친구들도 와 있고. 네,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조 목사님 퇴장하십니다. 네, 뜨거운 박수로 네, 조 목사님 배웅해드리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여러분. 네. 자, 이렇게 조 목사님께서 기운을 몰아주고 가시니까 더 뿌듯하고 행복하네요, 그죠? 네, 좋습니다. 이 여세를 몰아서 우리 예비 교무님이요. 네. 하지마. 나보다 더 환호성 지르면 안 돼. 하지마. 네. 장난이었고요. 우리 홍세일 교우가 자신의 교화에 대한 열정과 서원을 힙합으로 표현해 준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홍세일 교우. 네. 방송에 가진 물고기들보다 어쩌면 내가 좀 더 멍청할지 몰라. 너가 먹이처럼 던진 문자 몇 통과 너의 부재중 전화는 날 헷갈리게 하지. 너의 메모와 올리는 살롱미러 보았을 때 너의 어장의 크기는 수족관의 스케일. 단지 너 하나 때문에 경쟁은 모처럼 하고 도와들게. I wanna be your boyfriend, I wanna be your sex. 너나 너에게 되는 누군가가 옆에 있어. 이럴 때일수록 내 이미지를 위해서 그저 속고 안착하는 게 최선. 비문학이야 내 해먹은 장 그날 밤 업데이트된 너의 페북의 장편하게 젖은 입을 고기들이 당연히 날 오죠. 하루 종일 너랑 바다 속을 향해 하는 나는 다같이 Hey Rolling in the deep inside of you. 너의 어장은 너무 깜깜해. 손에 꼽을 정도로 아주 가끔씩 엉뚱한 시간에 넌 내가 어딘지 묻지. 어디긴 네 마음이지. 나는 본심을 속이며 차분하게 말했지. 지금지 심상치 않은 징조. 심장은 보다 신소. 혹시 모를 그 만남이 꿈처럼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지금 너의 위치가 어디든 Let's bring it on. 동장 장군을 가까스로 위기 보면 입으로 또 이미 정했어 목걸이는 flow. But you say 그런 거 아니고 Please don't call me no more. Oh no. 하루 종일 너란 바닷속을 향해 하는 나는 Aquaman. Rolling in the deep inside of you. 너의 어장은 너무 깜깜해. Hey 내 가슴은 왜처럼 조각이 났지. You don't give a shit about your broken heart. Hey 딱 잘라 말했지. 손 똑같이 가르치 뭐 I don't give a shit about your stupid heart. Hey 다같이 하루 종일 너란 바닷속을 향해 하는 나는 I'm rolling in the deep inside of you. 너의 어장은 너무 깜깜해. 박수 주세요. 빛이 같아 빛이 말아 너의 얼굴과 몸이 영원할까. 빛이 같아 빛이 말아 너의 얼굴과 몸이 영원할까. 빛이 같아 빛이 말아 너의 얼굴과 몸이 영원할까. 빛이 같아 빛이 말아 너의 얼굴과 몸이 영원할까.
원청 반백 소리 질러! 이 정도로 우리 5만 명 갈 수 있겠어요? 5만 명 갈 수 있겠어요? 다시 더 크게 원청 반백 소리 질러! 반갑습니다. 저는 원불교학과 2학년 예비교무 홍세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부터 힙합도 좋아했고요. 원불교 교무님도 되고 싶었거든요. 근데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교무님이 되자 세상을 바꾸자란 꿈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 힙합을 하면서 그 속에 원불교의 정신과 원불교의 어떤 개벽의 이상향을 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준비하고 여러분들께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다음 곡으로 들려드릴 노래는 첫 번째 장르 원불교 힙합의 교당송이라는 노래입니다. 후렴구가 영주랑 청정주니까 잘 듣고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트주세요. 원불교 원청 나 지금 교당 만백년 너도 같이 갈래? 개벽의 일꾼 MC 트래블 Listen up. 일상에 지쳐버린 심신의 쉼터 일요일에 항상 열린 진리의 전당인 교당의 출석 시작해 그 끝없이 덩그러니 놓인 이런 상 앞에서 원기 백년 모패를 시작했어 따스한 정동 소리 앞에서 숙연해진 후만 보약 찾으러 인정 뜨겁게 달아오른 마음을 식혀둔 영무상의 명경기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더 위에서 바라보는 진리의 신비를 배워 이런 상소문 모두가 돌아온 풍지 세상의 문지 그 외를 끊어내 점정한 목탁 소리에 담지게 지난 기억 여기 미련은 놓아버리게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전지영이 아쉽고 만사여이 아쉽고 저지여와 돌제 아가 전지영이 아쉽고 만사여이 아쉽고 저지여와 돌제 아가 다같이 시간은 성현의 말씀을 받는 시간 교정을 고이 받는 대로 인사하고 자신을 낮추고 마음은 경건하게 지혜의 언어는 더욱더 경청하게 지금까지 나를 걱정하게 했던 탐지치를 끊어내 끊어내 지금까지 나를 멍청하게 올가맸던 집착을 싹 벗어내 Second round 기다려지는 설교만 공부의 전략과 성공으로 이끌어나가는 병법서 교부님의 말씀에 난 한숨에 다짐해 떠난 일심으로 일어서기 위해 대종사님과 하나 되기 위해 그리고 나의 가족 친구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난 보기도 해 법정정보부의 아득해가 옆으로 대화 여기서 일단 사막 같이 법정정보물 아득해간 격부여 대화원기 성일단 사막 진짜 소멸 학교에서 교수님에게 치고 집에서 부모님 잔소리에 치고 치고 치여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정신은 혼미해 지겨우면 소리를 질러봐 지키자 내 맘의 소리를 당당히 가자 원불교를 그리고 즐겁게 하자 공부 스터디 하래도 힘들지 않아 항상 이어가며 잃지 않은 초심과 사랑 그게 바로 마음 공부 나는 소중하게 여겨준 이들에게 줄 모닥가 선물 청년의 가를 아쉽지만 두드리는 죽빛의 번을 그래서 우리는 원불교 일단 함께 외쳐 마음 보고 잘합시다 전지여기 아직도 만사여기 아직도 전지여와 노른제 아여 다같이 법정정보부의 아득해가 격부여 대화원기 성일단 사막 지자수별 남들이 무슨 종교 다니냐고 물어보면 자신있게 말하자고 Say 원불교 Say 원불교 남들이 거기서는 뭐 하냐고 물어보면 자신있게 말하자고 Say 마음 공부 Say 마음 공부 원청 반패 우리가 지금 여기 있어 소중한 사람과 나누는 사람 일컬어 비 5만 년까지 간다
원불교 개벽의 일꾼. 여러분 고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야, 이게 웬일입니까? 네, 이쪽으로 좀 오세요. 네, 이게 웬일입니까? 제가 이런 감동적인 무대를 처음 봤는데, 아니 저는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 친구는 좌선 시간에 가사 쓰고 있었겠구나. 이 가사를 주로 언제 쓰나요? 그 연불 끝나고 내려왔었습니다. 연불, 그러니까 연불 시간에 가사만 생각한다는 거야. 연불의 일성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런 가사를 써야지. 여하튼 우리 그 예비 교무님의 이런 색다르면서도 창의적인 공연을 보니까 여러분 가슴이 벅차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원래 앵콜 가만히 있어봐요. 제가 대신해서 해줄게요. 자기 소개를 이렇게 랩으로 좀 할 수 있어요. 자기 소개. 간단하게. 네, 간단하게.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기 소개. Yo, I'm MC Travel, Tremendous Revolution. 완벽한 혁명을 이뤄내 혁명가. 개벽의 일꾼이지 모두가 다 알아. 난 힙합해. 하지만 난 교무님 앞에서도 당당하게 공부해. You know what I'm saying? 공부하며 놀고 노는 게 공부가 되는 원불교무 시선. 그게 바로 나의 비전. 오, 네, 비전. 오, 네. 정말 멋진데요. 더 시켰다가는 욕이 나올 것 같아요. 이게 힙합은 또 그런 저항 정신이 있잖아요. 적절했던 것 같아요. 네, 잘했습니다. 자, 청년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또 예비 교육자로서 나는 이렇게 교화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럼 포부만 우리 교우들한테 잠깐 이야기하고 또 다음 무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나는 이런 교화자가 되겠다. 지금 사회가 이야기하고 있는 수많은 반말했어. 네, 예. 지금 사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개념들이 원불교적인 후천 시대의 개벽의 개념으로 바뀌어서 지금 어려운 사회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종사님의 그 구도의 고난처럼 열정을 가지고 함께 뚫어 나가는 그런 함께하는 공동체의 그 리더가 되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냥 말로 할 땐 좀 버벅거리는구나. 네. 그게 원래 네, 힙합 정신이죠. 네, 홍세일 교우 고맙습니다. 네, 정말 멋진 교우님이 돼서요. 우리 청소년 교화를 그냥 화라산처럼 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시간은 제가 정말 가슴 설레면서 기다렸던 그 시간인데요. 제가 여러분들 고등학교 2학년 때 서울교구 서부교구 연합회 학생회장을 했습니다. 하려면 좀 제대로 반응을 보여주세요. 학생회장을 했더랍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당시 서울 동부교구 사무장님으로 계셨던 교무님이 계신데요. 그 교무님을 바라보면서 교무님이 저렇게 멋있어도 되는 건가,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 교무님을 뵈면 늘 소나무처럼 현장에서, 교화 현장에서 정말 아라리 그 대종사님의 교법을 펼치기 위해서 열정을 다하셨던 스승님이자 그리고 끝까지 나는 교화 현장을 지키겠노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멋진 교무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월산 김일상 교무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더 뜨거운 박수로 네, 우리 월산님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월사님을 사실은 그 소개해드리기가 어떻게 소개해드려야 될까, 저는 스스로 우리 월산 교무님에 대해서 교화의 화신이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월산이 우선 이렇게 청년들 보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그냥 좋죠. 내가 그 총부에 오래전에 산 일이 있었는데요. 이 건물이 그 반백년 때 지은 건물입니다. 이 3층에서 1년 동안 살면서 그 우리 기숙사 학생들이 쭉 지나가는 아침 학교 등교하기 위해서 지나가는 모습을 3층에서 내려다본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 원불교학과에 들어오면은 아주 젊은 그 후진들도 있지만 나이가 많이 들어서 한 30 되어서 오는 그런 후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30이 됐든 20이 됐든
제가 3층에서 내려보고 쭉 가는 모습을 보면은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뭘 내가 그렇게 아름답게 느끼나 봤더니 젊음이라는 것이 저렇게 아름답구나 그런 것을 그때 느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29살보다 더 적은 분들이 앉아 계시니 그 아름다움이 뭐 최상급이라고 봐야 되겠고 원불교에 다니고 있다는 점이 더 아름답습니다. 네, 월사님 생각보다 길게 하신 거 아시죠? 그래요? 이게 네. 미안합니다. 농담이었고요. 네. 지금은 월사님과 함께 증문즉설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문제든지 이런 게 고민이었습니다. 월사님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게 있으면 손을 들고요. 용기를 좀 내서 이런 기회가 다시 없을 수도 있습니다. 손을 들고 좀 본인의 고민을 월사님께 말씀을 드리면 월사님께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직문직설 해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떤 교우가 어떤 고민을 월사님께 한번 청해서 들어볼까요? 네, 우리 교우님, 마이크, 리포터 박보라 리포터, 아까 박보아 맞아요, 보아. 자, 자기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시고요, 질문을 월사님께 청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수원교당에서 올라온 유성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20대 중반이고요. 매번 이렇게 살아오면서 참 좋을 때란 말을 많이 들어요. 그게 한 고등학교 때부터 아마 계속 매년마다 어르신들이 넌 참 좋을 때다, 넌 참 좋을 때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매번 정말 좋은 때다라고 하지만 이렇게 제가 이제 졸업반이거든요. 이제 마지막 학기를 다니고 있는데 아무도 저에게 그렇게 좋을 때다라고 얘기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혹시 어느 때가 진짜 좋은 때인지가 좀 사실 궁금하고요. 그리고 청년들은 어디에 중점을 두고 살아야 좀 이렇게 잘 사는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항상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두 가지 질문이었습니다. 짧게 대답하는 게 지금 좋죠? 네. 뭐 다 제 생각입니다만 저는 이제 원불교의 뿌리를 내리고 살다가 오늘에 이르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체적으로 원불교 이념의 바탕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 좋다 하는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특별히 어느 때가 좋다 하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좋다고 하면은 다 좋은 것이죠. 그 왜 그러느냐 하면은 우리들이 마음 공부하면서 많이 들어오신 바와 같이 본래 우리들의 마음자리는 뭐 좋고 나쁘고 그런 것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그것을 느끼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항상 좋을 수도 있고 항상 나쁠 수도 있는 거니까 마음을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봄지 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청년은 이제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살아야 되느냐. 물론 이제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의 초점이 있고 청년 때는 청년의 초점이 있고 나이 들면 나이 들매 초점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원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이라면은 영생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라면은 근본적인데 초점을 좀 두는 것이 그래야 늘 변화되지 않는 자기 모습을 갖고 갈 수 있지 않는가.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청년이니까 청년 시절까지는 적어도 분명한 어떤 가치관 그것을 세우는데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답이 됐죠? 네, 좋습니다. 여러분 그 첫 질문을 굉장히 철학적이고 너무 수준 높은 질문을 해주셔서요 분위기가 다 죽었습니다. 자, 농담이었고요. 자, 뭐 그냥 이런 뭐 높은 차원의 질문 아니더라도 그냥 뭐 지극히 개인적이어도 좋고요, 재미난 질문도 좋고요. 자, 다음 우리 교우님 누가 월사님께 또 한번 청해 볼까요? 저는 이런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한번 손을 번쩍 들고요. 네, 안 들면 제가 시킬 겁니다. 네, 우리 앞에 있는 교우님. 자, 리포터 박보아 리포터. 자, 자기 소개해 주시고요. 저는 25살 서일이 교당 조인우라고 합니다. 저의 고민은 걱정이 없는 게
저희 고민인데 웬일이니? 그러니까 모든 게 너무나 평탄한 네. 금전적으로나 네. 심적으로나 지금 자랑하는 거죠? 아 자랑은 아니고 네. 그냥 모든 게 너무나 평탄해서 예. 이제 막 굴곡이 있는 삶이라던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 뭔가 저보다 더 얻는 것이 많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게 제 고민입니다. 고민이 없는 게 고민인 게 제 문제입니다. 네. 월사님께서 좀 경계를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 친구에게는. 네. 돈 많아요? 여자친구도 많아요? 대답을 안 해요. 대답을 해요. 그걸 없는 거죠, 월사님. 네, 없는 거예요? 없는데도 아무 걱정이 없다고? 아니요, 없는 건 아니고 돈도 많고 여자친구도 많고 공부도 잘하고 다 그런다 그 얘기네요? 아, 그러면 물론- 뭐 걱정 그리 없겠죠. 돈이 제 돈은 아니고 아버지 돈이긴 하지만 그러면 걱정 좀 해야 되겠네요. 걱정이 없으면 좋죠. 우리가 마음 편안하게 살자고 종교 생활 하는데, 그러나 이제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참 걱정이 없다 이렇게 봐주면 좋은데 맹탕하다 싶으면은 그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해서 너무 고민스럽게 인생을 만들지는 않아야 될 것 같고, 그 현재 살아가면서 그런 고민이 없는 것을 오히려 더 잘 갖고 가는 것이 좋잖아요. 여러 더불어 함께 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네. 자, 또 월사님 이런 질문 아니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자, 또 어떤 교우가 또 뭐 용기를 내 가지고 이런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저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저 뒤에 친구는 땀을 닦는 거였군요. 네, 손을 든 게 아니었고요. 네, 우리 교우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네, 박수를 치려면 여러분들 확실하게 쳐주세요. 저것도 용기가 필요하답니다. 안녕하세요. 네, 대전에서 온 논산교당 조세웅입니다. 예. 저는 소통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네. 사회적으로도 소통은 굉장히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이렇게 부시장님도 왔다 가셨지만 어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웠던 우리나라를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만들어 놨는데 왜 청년들은 몰라주느냐. 청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데 왜 자꾸 우리나라 좋은 나라라고만 하고 우리가 힘든 걸 몰라주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원불교도 그런 부분이 조금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난 50년 동안 이렇게 원불교 커온 것을 보아오신 어른님들께서 보시는 우리 원불교의 미래와 그리고 지금 이렇게 어려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청년들이 보는 미래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러다가 진짜 원불교 없어지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비관적인 그리고 좀 자신감이 없는 그런 청년들을 많이 보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좀 더 이렇게 힘이 될 수 있는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질문을 하신 바와 같이 우리 선지님들이 우리를 볼 때 그리고 또 우리가 여러분을 볼 때 그러니까 시각적 차이는 사실 상당히 많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역사는 흘러가고 혹시 그런 얘기 들었나 모르겠어요. 요즘 청소년들, 요즘 청년들 뭐 이런 얘기는 공자 때부터도 지금까지 왔답니다. 그런데도 역사는 발전해서 공자 때보다 훨씬 더 발전해서 오늘에 이르게 됐는데요. 저는 이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아까 우리 예비 전무 주신 랩을 하면서 5만년 얘기를 했는데 너무 세상을 단촉하게 끊어서 안 봤으면 좋겠다. 적어도 종교 신앙을 진리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면은 인생이 됐든 일이 됐든 관계가 됐든 적어도 뭐 10년, 20년 이렇게 단촉하게 바라보면은 소통도 안 되고 모든 것이 문제로만 여겨질 텐데 종교 역사를 보는 눈은 한 100년으로 끊어본다면 내가 이렇게 살다가 떠난 뒤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은 여기에 무슨 소통이 그렇게 안 될 것이 있고 또 뭐 되고 안 되는 문제 이렇게
이게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이제 현실적으로 역시 짧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끊임없는 관계는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원불교 사상으로 말하면은 모든 관계가 은적인 이런 관계랑을 안에서 자꾸 접촉을 해 가면은 소통 안 되고 할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것이 고민스럽다고 그러니까 짧게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3명의 남자 교우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여자 교우님들은 제 손을 들었으면 저기 우리 여자 교우님 꼭 짜고 하는 것 같이 번쩍 손을 드네요. 네, 절대 짜고 하는 건 아닙니다. 네, 일어나 주시고요. 네, 자기 소개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원남교당 청년회장 고서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50주년 청년의 50주년이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은데요. 50주년을 맞이해서 저희 청년들이 마음 공부를 할 때 이제 마음 공부의 어떠한 궁극적 목적을 향해 어떠한 정신을 갖고 계속 공부를 해나가야 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음 공부라는 얘기 원불교 들어오셔서 참 많이 들었죠. 그리고 또 마음 공부를 하고 싶어서 원불교에 돌아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마음 공부를 여러 각도로 얘기를 하니까 도대체 마음 공부라는 것이 뭘까 이런 고민들이 되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평소 이제 교도님들을 향해서 또 원불교 교무로서 마음에 대해서 전달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하고 싶네요. 대종사님께서 진리를 깨달으시고 대중경 서품에 밝혀주신 바와 같이 진리라는 것은 불생불멸하고 인과보응된 것이다. 이렇게 아주 정의를 분명하게 내려주셨죠. 그러니까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을 그 영생과 불생불멸 인과보응을 그냥 영생인과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 영생과 인과를 철저하게 믿고 그것을 깨달아 가려고 노력하고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해가는 이런 그 과정이 저는 마음 공부다. 그것이 그 원불교 교법을 전반적으로 통틀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공부하시면서 그런 표준을 가지고 끊임없이 해 가시면은 그 길이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네요. 네, 박수 보내주시고요. 네, 원사님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될 시간인데요. 이것도 사회자의 전권으로 전혀 시나리오 없고 대본에 없는 건데 원사님 저를 좀 봐주셔야 돼요. 저를 외면하지 마세요, 원사님. 아프고 네, 굉장히 그 어려운 청인데 우리 교단과 또 우리나라 세계를 이렇게 이끌어갈 이 청년들을 위해서 원사님께서 노래 한 마디만 좀 불러주시면 어떤 노래라도 한 마디만 딱 청년들을 축복하는 의미에서 좀 제가 감히 청해 봅니다. 당황하셨어. 예, 저기 제목은 생각이 안 나는데요.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가곡에 나는 숲으로 거진 정산에 살으리라 한마디 말하고 조금만 더요, 원사님. 아니 됐어. 나이 먹으면 숨이 차가지고. 네, 청년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면 좋겠네요. 이 50주년 행사 주제가 꿈이네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억지로라도 꿈을 좀 만들고 살면은 좋겠습니다. 저는 20살에 원불교 교무를 해보겠다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좌절이라는 걸 생각해 보질 않았습니다. 대종사님이 밝혀주신 그 교법의 비전을 가지고 그대로 믿고 따라가기도 바빴기 때문에 좌절이라는 생각을 해보지를 못했어요. 예, 이 짧은 시간에 그 뭐 무슨 얘기를 다 서로 나눌 수가 없어서 그냥 간단한 대답도 드리고 그랬는데 그 꿈을 좀 없으면은 만들어서라도 그렇게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존경의 박수 네, 뜨겁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감사합니다.